삶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행위의 그 레벨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은담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제가 제 친구 형제한테 선물 받은 책인데, 여기서 읽은 그 교훈 중에요, 너무나도 감명 깊게 들은 교훈이 있어서 정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쉐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제가 말했던 그 두뇌의 도파민의 민감도랑 되게 관련이 있는 얘기라서 제가 이 구절만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와 불교의 사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융화된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책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데, 페이지 305장 87절을 보면, 정신력이 왕성하면 좁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도 천지의 생기를 얻고, 입맛이 넉넉하면 명아 줍국 밥만 먹고도 인생의 단박한 참맛을 안다. 그리고 이 구절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사치롭게 생활을 하는 사람, 사치로운 음식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극과 색욕 같은 것을 이렇게 자극을 많이 이렇게 원하고 계속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담백하게 사는 사람의 참맛을 느끼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책은담에서.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시골 사람은, 시골에 사는 사람은 시골의 음식과 옷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나지만, 사치로운 부자는 그런 시골의 음식과 그런 시골의 생활에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시골 사람은 아무리 사치로운 기름진 음식을 줘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 즐거움을 모른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나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상 중에 너무나도 이게 현대 그 과학에서 증명되는, 그 두뇌 과학에서 증명되고 있는 거랑 너무나도 일치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제 의견으로는 옛날에서 내려오는 옛날 종교랑 옛날 경전, 성전 같은 데서 내려오는 지혜를 저희들이 잘 읽어보면, 이 현대 과학에서 지금 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는 거랑 그리고 이제 두뇌의 MRI 스캔 같은 걸로 증명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랑 너무나도 일치된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 점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우리의 도파민의 민감도가 높으면 우리가 이제 중독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게임이나 포르노나 어쨌든 기름진 음식 같은 거에 중독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노멀하고 이렇게 헬시한 정신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가 이렇게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뭐라 그러죠? 그 동기부여, 의욕을 느끼게 되는데, 그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만인 사람이나 중독 그런 거에 약간 찌들어진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도파민 민감도가 추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행위를 통한 도파민이 이제 잘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우울증 증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운동하기도 싫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시골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약간 그게 비슷한 게, 그 시골 사람들 옛날 500년 1000년 전에 사는 시골 사람들도 물론 이렇게 기름진 음식이나 이렇게 사치로운 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치로운 부자들은 반대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되게 풍요롭지만 이렇게 그 비싼 옷이나 비싼 음식, 어쨌든 색욕 그런 거에 약간 찌들어 살다 보니까 정말 도파민 민감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악화되고, 그러니까 그 삶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행위의 그 레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나 우리나 지금 2023년의 인간이랑 똑같은 게, 그 이유가 우리의 도파민인 거죠. 우리의 두뇌는 별로 그렇게 1000년이나 500년 사이에 그렇게 변화하지 않았고, 그리고 요즘에도 비슷하기 때문에 요즘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백하게 이렇게 그냥 되게 심플하게 사는 스님이나 어쨌든 이렇게 미니멀리스트 같이 사는 사람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불쌍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도파민의 민감도가 더 정상화되니까, 그러니까 비싼 음식 필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담백하고 심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두뇌 안에 그 도파민이 더 잘 건강하게 분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더 이렇게 편리하고 인터넷이 더 편리한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더 전자 기구가 더 많다든지, 어쨌든 제일 최근에 나온 제일 비싼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쨌든 그런 게 우리들한테 기쁨을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극을 더 받을수록 우리의 도파민 민감도가 나빠지고, 반대로
우리가 더 담백한 생활을 할수록 더 심플한 행위와 심플한 인생의 해프닝 안에서 사람들이랑 친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교를 하거나 어쨌든 그런 심플한 것에서도 그 심플한 음식, 뭐 야채, 과일 같은 심플한 음식에서도 그 도파민의 분비가 헬시하게 나온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살 때 더 빨리빨리 뭘 원하고 더 비싼 거 원하고 더 맛있는 거, 더 기름진 거, 막 더 단 도너츠 먹고 싶고 더 맛있는 피자 먹고 싶고 더 좋은 아이폰 갖고 싶고 더 뭐 더 멋있는 컴퓨터 가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것들이 더 우리들한테 즐거움을 줄 것 같은데 그걸 반대로 우리 도파민의 두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그게 전혀 아닌 게 아닌가. 그리고 옛날의 지혜를 봤을 때 담백하게 사는 게 더 우리의 두뇌에 건강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이제 그 도파민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의 이 닥터 애나 램키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옛날에 제 책을 위해서도 인터뷰도 하고 그런 정말 엄청난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책 이제 도파민 네이션, 이 책이 뭐 한국에서도 되게 열광인데요. 어쨌든 그 책 안에서도 이제 닥터 애나 램키 선생님이 그 도파민 단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단식이라는 거는 음식 단식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정신 속에서 중독되어 있는 행위에서 약간 단식을 약간 스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악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게임이나 뭐 포르노나 뭐 색욕이나 뭐 식욕, 어쨌든 뭐 디지털한 뭐 소셜 미디어 그런 거에 중독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술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렇지만 이제 애나 램키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거는 이제 그것들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완전 끊어버리면 정말 이제 담배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 끊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도파민 밸런스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그런 엄청난 그 자극에서 태어나는 즐거움만 이렇게 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상적인 밸런스를 되찾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단식을 통해서 음식 단식도 좋지만 그런 이제 디지털 단식이나 이제 도파민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질문이나 피드백 언제든지 주세요.